여론으로 풀어보던 정치 이슈 폴폴입니다.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결과가 오늘 나왔는데 3주째 내리막입니다. 저희가 준비된 그래픽이 있으면 좀 보면서 얘기했으면 좋겠는데요.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45.1%, 51.2%인데 눈에 띄는 게 낙폭이 굉장히 크고 또 오른 부정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저희가 이걸 매주 하기 때문에 네. 이 정도의 수치면 근래에는 이 정도의 어떤 등락폭이 있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예. 최근에 굉장히 상당히 이제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변동폭이 상당히 제한적이었고 그래서 뭐 별다른 이제 의미 있는 변화들은 아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한 번의 조사였기 때문에 추세를 좀 정확히 보기 위해서는 추세를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네. 어쨌든 이번 조사만 놓고 봤을 때는 긍정 평가가 약 4% 가량 이렇게 하락하는 것은 뭐 어쨌든 이전에 최근에 보여주는 흐름과는 좀 다른 그 흐름이었다라고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되게 이제 저희들이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면 어떤 것이 이제 영향을 주었을까라고 하는 이제 그 직전에 있었던 의미 있는 어떤 국정에 있어의 어떤 대통령의 발언 또는 행보 또 어떤 의사결정 이런 것들이 이제 살펴보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역진 귀납적으로 이제 분석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 수치에는 어떤 사건, 것들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이제 됩니까? 다양한 이제 사건들이 이제 있었고 외부 요인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의미 있었던 거는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고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직전에 있었던 이제 검찰 인사가 있는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통상 이제 신년 기자회견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국정수행의 긍정평가 비율을 올리는 반등시키는 요인으로 이제 작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그동안 한 것에 대해서 어쨌든 설명을 하고 국민과 이제 소통하는 모습을 보인 데다가 예. 또 여러 가지 이제 계획하고 있는 바를 어쨌든 이제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니까 국민들이 기대감을 갖게 하는 이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또 대통령에 대한 주목도도 또 올라가는 측면도 있어서 네. 상승시키는 효과로 작용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제 반등하지 못하고 약간 소폭 하락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 그 직전에 있었던 검찰 인사에 대해서 아마 이제 부정적으로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제 여권 지지층 같은 경우는 검찰 개혁에 대한 이제 의지가 또는 이제 그런 이제 뭐 바람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그것을 바라보지는 않았겠습니다만 네. 보수층과 중도층에서는 그것을 이제 다소간 이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들이 있었을 것이고 네. 그것이 아마 신년 기자회견보다 좀 더 큰 효과를 준 것이 아닌가 분석이 됩니다. 이게 보수, 중도, 진보해서 이런 이념적 성향 그리고 연령대별로도 그렇고 지역별로도 그렇고 거의 뭐 조사 표본에 대해서 골고루 이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호남 제외하고는 결집이 거의 없었고 지지층에서도 또 이탈하는 분위기가 많았고 그 신년 기자회견과 검찰 인사를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을 해주셨는데 네. 검찰 인사에 대한 부분은 뭐 수긍할 수 있는 뭐 어떤 분위기인지는 알겠는데 신년 기자회견 쪽에서도 역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떤 것들이 가장 큰 작용을 했다고 봐야 됩니까? 신년 기자회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뭐 전반적으로는 이제 그 신년 기자회견에 대한 이제 여론조사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적절했느냐, 적절하지 못했느냐에서는 또 긍정적인 평가가 또 다소 높은 결과들도 확인되긴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신년 기자회견이 네. 뭐 대통령과 또는 청와대와 국민들 간의 소통 관계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를 충분히 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러나 이제 그 발언 중에서는 이제 다시 한번 부동산의 문제, 그러니까 집값을 잡겠다고 하는 의지를 이제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집값이 그동안 이제 안정적이지 못하고 문제가 있었다는 점이 이제 환기되는 효과들이 있었다고 보여요.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그 문제에 대한 인식을 이제 강화시키는 측면들이 이제 하나 있었겠고요. 또 한 가지 이제 그 조국 전 장관 관련한 발언이라든가 검찰 인사와 관련한 검찰 개혁에 대한 부분들이 이어지는데 그것이 이제 미디어에서 보도될 때는 단순히 이제 그 발언 외에 그 이전에 있었던 검찰 인사와 같이 연계되어서 최근에 이제 이 흐름들을 다소간 이제 부정적으로 포커싱해 해서 보도화되는 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수층이라든가 중도층에는 부정적으로 인식이 되어서 대통령 평가에서 국정평가에서 이제 부정평가를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이제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정당 지지도의 변화 추이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한국당 중심의 이런 정당 지지도에 새로운 보수당이 저희 뉴라고 표시가 돼 있죠. 새로 네. 여론조사에 집계가 됐고
민중당, 대한신당도 같이 이렇게 정당 지지도를 함께 볼 수가 있는데 네. 일단 민주당이 가장 지지율이 높긴 하지만 역시 상당히 많이 떨어졌고요. 네. 자유한국당은 조금 오르긴 했는데 이게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 이른바 보수통합을 지금 논의하고 있는 이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의 수치를 봤을 때는 37.7%니까 네. 만약에 통합해서 정말 물리적인 요 수치만 봤을 때는 민주당을 앞서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조사 결과들 보시면은 또 다른 정당들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많은 조사들에서 또 지금까지 얘기되고 있는 것들에서는 야당이 상당히 이제 여당과 지지율 격차가 워낙 현격하게 크다라고 네. 하는 것이 이제 고정적인 인식이었는데 지금 이제 리얼미터 조사 결과에서는 상당히 격차가 이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 네. 보수 정당, 보수 색채가 뚜렷한 정당들의 지지율 합을 더하게 되면 이제 민주당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이제 뭐 비슷하거나 더 이상이 되는 네. 현상들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총선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이제 야당 프리미엄이 이제 다소간 있었던 것이 과거의 일반적인 그랬죠. 패턴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야당을 내가 꼭 좋아하지 않더라도 이제 정부 여당에 대해서 어떤 평가나 견제 또는 심판을 하고자 하는 유권자들이 이제 야당이라고 하는 도구를 그 선거 때 들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야당 지지율보다는 좀 더 나오는 현상들이 일반적이긴 한데요. 다만 이제 여기서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제 이것이 일요일미터에 이제 ARS 조사 사실은 많이 반영된 조사입니다. 이제 예. ARS 같은 경우에는 유권자들이 선거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응답자로 표집이 됩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양쪽 진영의 어떤 지지 성향이 상당히 뚜렷하고 강하게 이미 형성된 유권자들이 응답자로 표집될 가능성이 이제 많은 조사 방식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반면에 이제 다른 조사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사람 면접을 하는 조사인 경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경우에 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격차가 막 20%씩 나는 이유가 이제 거기에 그런 조사들인데요. 그 경우에는 이제 사람 면접원이 하다 보니까 정치적 관심이 아주 높은 사람들 외에도 높지 않은 사람들이 또 많이 표집이 되는 예. 특성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이 전화를 하게 되면 바로 끊어버리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 두 종류의 조사를 놓고 우리가 어떻게 이제 예상을 해볼 수 있냐 하면 중도층 등 또는 정치에 관심이 높지 않은 층들이 이번 다가오는 총선에서 얼마만큼 투표에 많이 참여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선거 결과도 여에 유리할지 야에 유리할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최근에 나온 다른 조사 결과와 오늘 나온 리얼미터 조사 결과를 놓고 이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중도층 등 정치에 이제 관심이 높지 않은 층들이 많이 참여하게 되면 뭐 한국당에 대해서 비호감 정서가 있는 사람들 이런 데 참여하게 되면 다른 이제 조사들처럼 여당의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것이 득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예. 만약에 양쪽 진영의 정치적 지지 성향이 뚜렷하고 강한 사람들 위주로만 투표에 참여하게 되면 이제 여야 간의 격차가 많은 이제 여론조사 결과보다는 좀 줄어들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정당 지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정당 지지도를 보면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새로운 보수당이 처음 집계에 반영이 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5.3%로 기존의 당 지지도 3위를 차지했던 정의당을 밀어내고 네. 일단 3위에 첫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거는 뭐 새로운 보수당이 안착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상당히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새로 신규 정당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가지 조사를 많이 하는데 뭐냐 하면 이제 만들어지기 전에 지지하겠습니까라고 하는 이제 의향을 물어봅니다. 그런 네. 경우는 뭐 10% 이상 또는 20% 이상 나오는 경우들도 있는데 막상 이제 그 정당이 창당을 하게 되고 다른 정당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당 지지하냐고 묻게 되면 이제 그보다 많이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다른 그런 조사들에 비해서는 이제 줄어든 것이긴 합니다만은 실제 지금 신규된 정당을 놓고 봤을 때 다른 정당과 비교했을 때 5%를 넘어섰다고 하는 것은 네. 뭐 의미 있게 나온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애초에 창당 과정에서 이 조사에서 물었을 때는 뭐 3%, 2% 나오는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그에 비해서 이제 올랐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한국당과 지금 새로운 보수당이 이 통합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보면은 새로운 보수당에서 상당히 이제 강경한 목소리들을 많이 내고 있는 흐름으로 변한 상황이 있습니다. 네. 그것이 이제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지지율
이 어쨌든 배경이 되어서 한국당에 대해서 어쨌든 통합 논의에서 유리한 고지를 정하고자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데 배경이 되었고 또 이후로도 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이 됩니다. 네, 보수 통합 논의가 계속 선거를 앞두고 진행이 되고 있고 약간 뭐 어려움을 겪기도 하다가 또 어느 정도의 또 접점을 찾기도 하다가 그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보수 예. 통합 논의가 결과가 네. 결국 이 당 지지도를 포함해서 총선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보수 통합은 이제 어쨌든 뭐 정당 새로운 보수당이라든가 이제 정당 지지율이 올라가게 되면 상당히 이제 그 정당에서 요구하는 통합 그 논의 과정에서 좀 더 이제 실리를 더 많이 챙길 수가 있는 부분들 목소리가 많이 반영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통합 논의에서 많이 덜컹거리기는 하지만 지금 이제 보면은 새로운 보수당에서 유승민 전 대표,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 어쨌든 네. 대선 주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합당이 그냥 합당되는 것 자체보다는 상당히 이제 명분이 있는 이제 합당이라든가 또는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본인의 이제 대권 주자로서의 위상을 유지하는 데는 아마 이제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처럼 만약에 새로운 보수당과 그냥 한국당이 다른 혁신 논의 없이 합쳐지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좀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렇지만 네. 그 외에 다른 이제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유승민 이제 의원의 대권 주자로서의 입지도 중요하긴 하겠습니다만 이번 네. 총선에서 본인들이 다시 이제 임기를 연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제 고려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좀 한국당과 여러 가지 이제 협상을 좀 진척시키고자 하는 기류들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새로운 보수당 안에서의 그 다양한 이제 기류가 나오고 있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이유는 이제 아마 유승민 의원을 주축으로 하는 것과 다른 이제 의원들의 그런 이제 심리가 좀 목표가 좀 다르기 때문에 아마 덜컹거리는 모습들을 나오고 있다 이렇게 네. 보입니다. 이번에는 다른 여론조사 결과를 좀 분석해 보려고 하는데요. 20대 유권자들에 대한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결과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20대 유권자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입장 변화라고 네. 제목을 잡아봤는데 여기 보면 뭐 네 가지 정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네. 가장 눈에 띄는 부분들이 과거에는 지지를 했지만 지금은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게 29.4%꽤 적지 않은 수치를 갖고 있고요. 네.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전반적인 큰 틀에서도 50%를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 20대 젊은 층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가 그래도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상당히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봐야 그렇죠. 어쨌든 되겠습니까? 뭐 20대에 대해서 많은 이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뭐 30대를 포함해서 이제 20대 젊은 층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지지 기반이 상당히 폭넓게 형성되었던 것은 이제 사실이고 최근에 이제 현 정부 들어서 20대 특히 이제 남성들에서 네. 지지층에서 이제 이탈하는 현상들이 좀 확인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많이 보도를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제 보셨을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먼저 이제 이 조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약간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를 보도를 해드렸잖아요. 네. 안내해드렸는데 그것과 우리가 이제 사실은 약간 다른 조사입니다. 조사 방식이 다르다는 건가요? 질문이 다릅니다. 질문이요? 예. 여론조사라는 것은 이제 질문에 대한 이제 반응이거든요. 자극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에 질문을 다르게 하면 결과도 이제 달라지는 것이 할 수 있는데 아까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라는 것은 대통령이 일을 잘한다고 보십니까? 잘 못한다고 보십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통상 언론에서는 그 수치를 대통령 지지율 또는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라고 이제 부르는 것이죠. 네.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이제 정치적 지지율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지지하지만 일 잘 못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내가 지지하지 않지만 지금은 일을 잘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걸 가지고 엄밀하게 분석하는 것은 이제 한계가 있는 측면이 있는데 그러나 이 경우에는 대통령을 지지하십니까라고 물었어요. 이제 과거에도 지지하는지 또 지금도 지지하는지라고 물었기 때문에 정치적 성격이 매우 강한 거예요. 아하. 그래서 지금 이제 과거에도 지지했고 지금은 이제 뭐 지지한다. 과거엔 지지 안 했지만 그것이 네. 이제 41.5%. 이건 정치적 성격이 매우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적 지지가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이 55.9%. 이것도 상당히 성격이 매우 강한 것이에요. 단순히 일 잘한다 못한다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런 것이 선거의 흐름에 반영될 가능성이 아까 그 지표보다도 훨씬 더 커요. 아.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시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20대에서도 지지보다는 지지하지 않는다 응답이 많으니까 상당히 이제 또는 위기구나라고 이제 분석하실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여러 정당들과 비교해 봤을 때 야권도 있고 했을 때
정치적으로 지지한다라고 하는 것이 40%좀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 정도면 이제 지난 대선을 고려해 보면은 대선 득표율 수준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20대가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구나라고 또 보는 긍정적 지표로 해석하는 또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어쨌든 해석은 두 가지가 다 가능한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20대 유권자들에게 이번에는 정당에 대한 호감도를 물었는데요. 이 조사 결과도 상당히 좀 눈길이 갑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답변이 앞서서는 높았지만 또 그렇다고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에 대한 지지도가 좀 높지 않을까라고 쉽게 예상을 할 수 있을 텐데 이 결과를 보면 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거는 각각 정당에 대한 호감 비호감도를 이제 묻는 것이었는데요. 네. 이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 물론 이제 20대 젊은층들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남성들 같은 경우에 부정적 인식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인식은 있습니다만 그것은 이제 이전에 비해서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이제 좀 약화된 흐름이 있다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어쨌든 젊은층에서 진보적 색채가 있는 정당에 대한 지지하는 흐름들은 강한 것은 틀림없는 또 사실이기도 한 것이거든요. 그런 흐름들 어쨌든 첫 번째 조사에서는 확인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주목할 것은 이제 두 번째 자유한국당에 대한 20대의 이제 인식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20대의 보수화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한국당에 대한 호감도는 16.5%밖에 나오지 않은 것이니까 비호감도가 75.6%잖아요. 네. 그래서 상당히 이제 높은 것인데 20대들 같은 경우에 대통령 평가에서는 지금 20대의 삶을 책임지고 있는 정권에 대한 책임을 묻는 측면에서의 부정적 비판적 시각이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되면 아마 해석이 가능하실 테고요. 정당은 이제 그것과는 약간 다른 측면일 텐데요. 네. 아마 20대의 어떤 정서상으로 봤을 때 한국당에 대한 어떤 부정적 인식 또는 지난 정부에서 이어져 왔었던 그런 비투정서가 아직 충분하게 회복이 되지 않은 측면이 있겠고 어쨌든 한국당에서 많이 젊은 층에 대해서 이제 이해하려고 하고 접근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20대들은 감각적 정서로 느꼈을 때 아직 이제 한국당이 좀 더 연배도 많으신 분들이 이제 의원들이시고 또 젊은 층에 대한 이해가 어쨌든 뭐 386이든 이런 이제 젊은 정치인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여당에 비해서는 미흡하다고 하는 판단에서 이런 이제 호감도가 상당히 이제 낮게 나온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아마 한국당으로서는 이제 20대가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다양화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히 내가 보수다 진보다 이런 것보다도 지난 대선에 보면은 20대에서의 대권 주자들 당시에 이제 여러 후보들이 있었잖아요. 예. 뭐 문재인 후보 있었고 뭐 이제 유승민 후보도 있었고 심상정 후보도 있었고 안철수 후보도 있었는데요. 이런 후보들이 다 10% 이상 득표를 했어요. 20대에서.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도 10% 가까이 득표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20대가 과거와 달리 어느 특정 이념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다양성이 높아졌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 이제 조건은 갖추는 것인데 한국당이 이제 20대를 소구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20대의 변화가 있다는 것만으로 20대의 이제 어떤 지지를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뭔가 좀 더 새로운 변화들, 20대 젊은 층에 다가가는 정책들, 공약들, 어떤 행보들 이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하다고 하는 결과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각 정당의 각 후보에 대한 다양한 지지, 다양한 색깔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또 한 가지는 무당층, 그러니까 정치에 대한 혐오라고 할까요? 아니면 정치에 대한 불신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무당층이 유독 많습니다. 거의 맞습니다. 50%에 육박하는 것들도 20대의 어떤 좀 눈에 띄는 특징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20대들 아까 이제 과거의 20대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진보다 그래서 이제 뭐 상당히 이제 진보 정당에 대해서 고정적으로 나오고 하는 그런 흐름들 이제 보여주긴 했습니다만은 최근에는 사실 그 강도가 20대에서는 많이 약화된 것이죠. 어떤 이념 고정성이 없어진 상황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20대 보수화됐다라고 언론에서 많이 얘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보수 정당에 대한 친화적으로 상당히 또 변한 것도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조사가 명확히 보여주는 것인데 나는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무당층 비율이 다른 조사에서도 꾸준히 확인되는 것인데 일관되게 이제 20대에서 이 무당층 비율이 다른 연령대보다 훨씬 더 높은 것이니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20대에서는 어떤 기존에 정해져 있는 정당들이 어떤 20대의 어떤 삶을 위해서 내놓는 공약 이런 것에 대한 이제 부정적 인식 또 정치 전반에 대한 이제 불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게 고조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것은 이제 정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무주공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에서 앞다투어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20대를 대상으로 한 공약들을 내놓고
않고 있는 이유도 지금 이제 20대에서 무당층 비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노령 여하에 따라서 20대의 어떤 득표율을 지지율을 올릴 수 있다는 이제 판단에서 나오는 그런 행보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무당층이 이렇게 많으면 이 투표율과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20대가 만약에 이 무당층이 이 많은 상황을 큰 폭의 변화 없이 유지한다면 네. 결국은 투표율 역시도 눈에 띄게 늘지 맞습니다. 않다. 뭐 이렇게 과거에 봐야 대해서는 이제 될까요? 우리 젊은 층들이 이제 어떤 정치 효능감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최근에 이제 매우 이제 역동적인 정치 국면들을 지나오게 되면서 투표하게 되면 뭔가 변화가 있다고 하는 것들이 이제 높아졌기 때문에 20대의 투표율도 높아지는 현상이긴 합니다만은 예. 지금 현재에 있어서는 네. 이제 부정적인 인식들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당들이 20대에 소구하는 것이 남은 총선 기간에 높아지지 않는다면 과거처럼 20대의 투표율이 낮아질 가능성도 이제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인데 그것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 분석 센터장 윤희은 센터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